말이야.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스포컨덕터가 있는데, 이렇게 레이어드 스트럭처의 스포컨덕터라든지, 이렇게 아나이소트로픽한 스포컨덕터가 있을 때,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뭐를 했느냐면, 아이소트로픽한 경우에 없는데. 아이소트로픽한 경우에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이제 구하는 거를 우리가 다 했었어요. 그 당시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몇 장에서 했나 앞에서 이렇게 마그네틱을 걸어주면 삼각격자를 이루다.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한 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주변에서의 에너지를 다 구하고 여기에서 에너지를 구하고 모든 거 에너지를 다 구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 더하면 된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실 하나 구하고 그러지 않고 볼텍스 T가 만족하고 있는 그 방정식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리고 볼텍스가 여기에 각각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구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보면은 이게 삼각격자를 이루니까 레귤라리티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은 이게 하다가 뭐 모멘텀 스페이스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이때 이제 프리 에너지를 계산했는데 요거를 아나이소트로피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이제 아나이소트로피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아이소트로피하게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거를 트랜스포메이션을 아나이소트로픽한 경우로 이렇게 아나이소트로픽한 경우에 그 다음에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해서 아이소트로픽하게 이렇게 바꾼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아나이소트로픽하게 이렇게 바꾸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원래 오리지널이 나오니까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 H를 이렇게 구하면 H하고 B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은 이게 HAB가 B의 AB에다가 플러스 하기를 H 스타에다가 그 다음에 BAB의 자승에다가 감마 자승에다가 B의 C의 자승에다가 2분의 1승이 되고 그 다음에 HC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B의 C에다가 플러스 하기를 H 스타 감마 자승에 B의 AB에다가 B의 C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의 2분의 1승 이런 거는 다. 그러면 H라는 거는 뭐냐면 B에다가 마이너스 4파이 M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4파이 M 마이너스 4파이 M 있는 자리에 뭐가 나와 있느냐면 이거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H의 M의 AP는 어떻게 되느냐면 M의 AP는 마이너스 4파이분의 1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H 스타 써놓고 B의 AP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루트 이런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M의 C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파이분의 1에다가 H 스타에다가 감마 자승에다가 BC에다가 루트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HAP하고 HC의 비율이 B의 AP하고 B의 C의 비율하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러면 거기서 인듀스드가 되고 있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인듀스 되고 있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거하고 이제 같은 방향이 되질 않아요. 이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그 다음에 이게 MAB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MAB를 MC로 나눈 거를 보면
이게 B의 A에다가 B의 C가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감마 자승 형성 이렇게 붙어요.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이게 지금 초전도체가 이렇게 레이어드 스트럭처의 초전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마그네틱 필드 이렇게 걸어주려고 그러면 여기서 마그네틱 필드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반발해서 이쪽으로 지금 슈퍼 커런트가 이렇게 막 흐를 거야. 그지? 이게 이른바 뭐냐면 이른바 마이스너 형태예요. 마이스너 필드는 어떻게 되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초전도에 걸어주면은 인사이드에서 그 마그네틱 필드를 이겨내려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커런트가 이제 흐른다 그래서. 네,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줬을 때하고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슈퍼 커런트가 반발하는 슈퍼 커런트가 이렇게 흘러요. 자,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반발하는 슈퍼 커런트가 잘 흘러. 왜냐하면 슈퍼 커런트가 어디서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면 AP 평면에서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게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반발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커런트가 어디를 올라가야 되느냐면 C 방향으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커런트가 있어야 되니까 C 방향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때는 이게 매스가 이제 커가지고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게 작아요. 이게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커. 마그네타이제이션이 이렇게 하면 어느 방향으로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되느냐면 D 방향으로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쉽게 되고 A 방향으로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작다. 그 여기서 이렇게 보면 MC는 MA에다가 자, 이렇게 나와요. 반대일 것 같은데. 반대죠? 네. MC는 다역수. 이 감마 자승에 BC에다가 BA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NC는 쉽게 커진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단 말이야. 감마 자승이 커지잖아. 피직스의 인투이션이 포뮬라하고 이게 잘 맞아 들어가는 거야. 기쁘게 할 이야기 없지, 그치? 그래, 이렇게 보면 마그네타이제이션하고 말이지. 마그네타이제이션하고 필드를 걸어준 거하고 같은 방향이 아니야. 마그네타이제이션은. 그러니까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어느 쪽 성분이 강하게 나타나느냐면 C 방향으로의 마그네타이제이션 성분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을 하면 무엇을 알아낼 수가 있느냐?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측정을 하면 이 감마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가지고 아나이소트로피 레이셔를 이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 감마의 자승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이 비스무스인 경우에는 뭐 한 2만 정도 이렇게 감마의 자승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측정을 해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게 이제 주제예요.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이제 측정을 해야 돼요. 자, 마그네타이제이션 이제 측정을 해야 돼. 그래. 우리 여기 이 분야에 이제 전문가들이 있어. 이퀄리브리엄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전문가가 누구지? 동대가 이게 이퀄리브리엄 마그네타이제이션 전문가들. 그걸 졸업論문 썼던가? 네. 아, 졸업론문을 동대가 이게 졸업론문을 썼어요.
쓴지 오래돼서 기억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쓰긴 썼어, 그지? 네. 이거 마그네타이제이션 그때 어떻게 됐지? 이게 이렇게 대놓고 마그네틱 필드를 이쪽으로 걸어서 쟀나 이쪽으로 걸어서 쟀는가? 필드가 C축 방향. C축 방향. 아, C축. 역시 수업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기억하는 거니까. C축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쟀어. 네. 왜 이거 안 쟀니, 근데? 여기까지 재야 이 속살을 주든지 해야 되는 건데 말이지. 요것만 쟀을 때 왜 내가 속살을 줬을까? 요거 왜 안 쟀어요, 그때? 내가 쟀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맞추기가 힘들어. 다시 고백투 석사 할까? 아니야? 아, 그래도 의리가 있어, 이 현승이가 의리가 있어. 평소에는 잘 안 그러는데 오늘은 특별히 의리가 있네. 이쪽으로 왜 안 했느냐? 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놓고서 이쪽으로 아주 정확하게 이거를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다 가면은 아주 정확하게 그러면은 돼요. 근데 이놈이 정확하게 이쪽을 진짜 재야 돼. 응? 왜냐면 그쪽으로 해야지만이 커런트가 어디로 흐르냐면 이렇게 흐르는 그 성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한 1도 정도 이렇게 삐딱하게 했다. 그러면 어느 성분이 나오느냐면 이렇게 하면 말이야 이게 이쪽 성분하고 이쪽 성분 두 개가 합쳐졌잖아. 이쪽 성분이 가하기는 무진장 크게 이쪽 성분을 가했는데 근데 요 조그만 놈이 기여가 많아요. 왜냐면 아까 비율이 뭐야? 감마 자승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1%만 들어간다 해보자 말이야. 감마 자승이 2천? 2만? 2만이다 그러면 1% 들어갔는데 본래 시그널보다 200배가 더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재는 거는 다시 얘기해서 거의 불가능해 가깝다. 그거를 잰 놈이 있어. 놈이 아니지. 우리 그 훌륭한 학자께서 계신데 가도학기 같은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어떻게 쟀는가? 락킹 트랜지션에 대해서 내가 가도학기 알아? 일본 사람. 일본 사람이다. 독도는 아니 여기 왜 괜히 왜 독도는 있잖아. 가도학기 초대해가지고 여기 와서 또 가도학기도 한번 가면 되지. 가도학기 이게 이렇게 가도학기 이렇게 되면 여기가 하얀색으로 그래. 머리 흐예. 응? 그래서 나보고 뭐 유영 제너레이션 막 이러다가 얘기하는데 우리 집에는 대학생이고 지네 집에는 중학생이거든. 그래서 주민등록증 까고 형 동생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겼잖아. 여러분이 일본도 주민등록증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거지. 이 가도학기가 뭐를 했느냐면 비스무스 이렇게 초전 붙여놓고서 여기다가 이쪽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줘가지고 엄청나게 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락킹 트랜지션 이거에 대한 일을 한 게 PRL에 이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잠시 후에 락킹 트랜지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스키드 마그네토메터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재는 거는 쉬워. 그지? 이쪽으로 재는 거는 뭐 웬만큼 틀려도 다 맞아. 이쪽으로 재는 건 아주 죽도록 정확하게 해도 다 틀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정대가 이걸로 해서 이걸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파라메터를 세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게 아나이소트로피를
특별히 아나이소트로피 레이저가 큰 경우에 아나이소트로피를 이렇게 잰다 그러면은 내가 말리고 있는데 인선이하고 지금 헌정이가 뭐 이걸 재자 뭐 이래가지고 뭐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며칠째 뭐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엔 아무것도 안 나와. 헬륨 값은 잔뜩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나올 것 같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내가 반대를 해도 이렇게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근데 이트리움 YBCO는 좀 괜찮아. YBCO는 좀 괜찮은데 또 이제 YBCO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괜찮긴 해요. 감마가 이게 아주 크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플락추에이션 이펙트가 이제 커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퀄리브리움 마그네타이제이션 이거를 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김원정 박사 받쳐겠다고 자꾸 그래서 재라 뭐 왜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마그네타이제이션에서 리버스블 구간에서 해야 되고 플락추에이션이 작은 데서 해야 되니까 온도를 내리되 리버스블 구간에서 한번 잡아줘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방향에 대해서 재는데 우리도 이게 뭐가 있느냐면 로테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샘플을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로테이터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샘플이 이제 코딱지만큼 작은 경우에는 이게 로테이터가 너무 커서 시그널을 재면 로테이터에서 시그널이 많이 나와요. 우리 로테이터를 보면은 이게 메탈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메탈인 경우에는 마그네타이제이션이 굉장히 작아. 그러니까 시그널이 주로 샘플에서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단결점 같은 거 하면은 너무 작아가지고 단결점에서 나오는 시그널이 작으니까 이게 백그라운드가 이제 너무 커서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 거는 워낙 이제 커요. 이게 우리 얼마나 크지 이게? 양갱이를 우리가 조그맣게 짜겠지. 양갱이보다 훨씬 작게 해서 3mm? 이건 뭐 훌륭하게 커요. 3mm 그 다음에 0.5mm 1mm 와 이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거는 뭐 초전도로 생각을 하면은 바위 덩어리처럼 큰 걸 가지고 재기 때문에 혹시될지도 몰라.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피니티 레이어 슈퍼컨덕터는 앵글 돌려가지고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 할 것도 있는데 해봐. 난 괜찮아. 그거 아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겁먹지 마라. 근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토크 마그네토메터라는 게 있어. 토크 사실은 토크 마그네토메터 우리도 저기 그 마글랩에다가 그걸 사놨는데 한 번도 쓰질 않았고 한 번도 캘리브레이션이 된 적이 없어요. 그 매글랩에서 우리 사람들이 써본 적이 없어. 다른 데서도 써본 일이 별로 없고 매글랩은 저거 만들어가지고 PPMS하고 경쟁을 하다가 매글랩은 완전히 망하게 스포트에서 우리는 매글랩이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게 우리가 뭐냐면 템퍼레처 컨트롤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제 다 바꿔가지고 강원한 역사가 그거를 다 바꿔가지고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다시 만들어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거를 잘 쓰고 있는 팀이에요. 자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마글랩 이게 헬륨 소모량이 좀 많이 있어. 자, 그래서 마글랩을 우리 제일 세상에서 잘 쓰고 있는 마글랩을 잘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연소. 이연소. 이럴 때 이게 다 이렇게 가정하는 그지? 세계적인 이 대가로서 응? 세계에서 마글랩을 제일 잘 쓰고 있거든요. 한 번씩 이제 올려주고 자, 그러면 이 마그네토메터를 가지고 할 때는 앵글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앵글을 이제 다 돌려. 그래서 이 토크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토크는
여러분들 토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M 크로스 H잖아. M 크로스 H인데 이게 볼륨이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거 해보면 볼륨에다가 MC에다가 H에 AP 빼기 M에다가 AP에 HC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이 구했던 M, AP 이거를 다 넣으면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면 V 써놓고 말이지, 이게 감마 자승에 마이너스 1에다가 H에다가 H에 이게 스타에다가 세타에다가 요 세타에 세타 여기다가 4파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 나오고, 그다음에 루트 이렇게 들어가고, 코사인 자승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감마 자승에 사인 자승 세타 이렇게 나와요. 이 세타가 뭐냐면, 세타는 앵글 AB 평면하고의 외부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H 필드를 가했을 때 그때 각도가 뭐냐면 세타다. 이거 중요해. 이거 세타 어느 세타인가를 이제 알아봐야 돼. 자, 여러분 여기서 H 세타라는 걸 한번 보자 말이야. 이 H가 들어간 거는 당연히 들어갔어요. H 왜 들어갔느냐 하면은 토크는 M 크로스 H 할 때 H 들어간 거에 H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H세타라는 것은 뭐냐면, H세타는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H세타는 로가리즘믹 썸씽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H스타가 뭐의 함수냐면은 이게 이제 세타의 함수인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H세타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H세타가 무엇의 함수냐면 세타의 함수인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H세타는 세타의 함수긴 하지만 세타에 대해서 굉장히 적게 변하는 그런 함수다. 왜 그러냐면 이 세타의 값이, 세타의 변수가 요 동네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로그가 쓰여 있으니까 뭐 100배 변해도 2배밖에 안 변하나 뭐 이렇게 굉장히 작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콘스탄트로 넣고서 지금 대충 계산을 하고 상상을 해도 별 틀리는 게 없어요. 물론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은 세타 저기에 있는 세타까지 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별로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놓고서 토크를 놓고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하는 얘기. 자, 이렇게 토크를 말이지, 토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토크를 세타 함수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은 뭐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세타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토크를 재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여기다 토크 마그네토메터를 놓고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바꾼다든지, 마그네틱 필드 바꾸는 건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외부에는 이렇게 그 코일을 바꿔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샘플을 돌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 제일 쉬운 거는 샘플을 돌리는 게 이제 제일 쉬워. 그래서 거기에 걸려있는 이제 토크를 재면은 제일 좋다. 자, 그럼 봅시다. 이 감마가 말이야. 감마가 작으면, 감마가 100, 1000만 뭐 이런 게 아니라 감마가 1 근처로 간다는 얘기예요. 감마가 1 근처로 가면 여기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돼가지고 이 안에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이 나오니까 이거는 2배의 사인 세타 그렇게 되고, 이게 맥시멈이 되는 거는 얼마가 되느냐면은 2배의 사인 세타의 2배가 되는 게 1이니까 세타가 언제 맥시멈이 되느냐면 세타가 45도일 때 맥시멈이 되는 거구나, 뭐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우가 뭐냐면 아이소트리프 경우나, 만약에
만약에 세타가 굉장히 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감마가 크면, 자, 감마가 크면 어떻게 되는가를 봐요. 자, H 있고, H 세타 안에 감마가 하나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감마 자승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감마분의 1이고, H 스타의 세타는 감마분의 1에 비례하고 세타에는 거의 무관한 함수예요. 그 다음에 감마가 크면 감마에 사인 세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그지? H에 감마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사인 세타 이렇게 지워지고 감마 자승이 이렇게 있지.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그래서 감마에 무관하게 된다. 감마에 무관하게 된다. 감마. 이거 완전히 망한 케이스인데. 왜 망했느냐 하면, 내가 이거를 오늘 읽다가, 틴캄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 응? 틴캄이 나무에서 틴캄이 되게 똑똑한데 감마에 무관하구나. 나는 요거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감마인 줄 알고 여기 감마인 줄 알고 감마 지어져서 감마에 무관하구나. 근데 틴캄이 요거 못 봤구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올 때까지 지금 감마에 무관하다고 한 틴캄이 틀렸다. 틴캄이 틀리니까 하나 잡아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들어왔는데 아니네 이거. 감마 자승 마이너스 1에 감마 자승분의 1에 코사인 세타가 돼가지고 감마가 크면은 여기 지워져가지고 코사인 세타가 돼서 진짜 감마에 무관하구나. 틴캄은 어떻게 나무에서도 안 떨어지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말이야,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여기가 뭐지? 여기가 맥시멈이 되는 점 아니야? 맥시멈인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보면 타우를 보면 타우가 0이 되는 점이 두 점이 있어요. 사인 세타가 0이거나 코사인 세타가 0이니까 0도거나 90도가 될 때 이제 타우가 들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초전도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C축으로 걸어주거나 AP축으로 걸어주면은 마그네틱 모멘트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C하고 AP로 걸어주면은 마그네틱 모멘트하고 필드하고 항상 똑같은 방향이 되거든.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0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하면은 0이 나오는 거예요. 중간으로 하면은 타우가 살아남지만 이게 마그네타이제이션하고 필드하고 항상 같은 방향이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0이 나와요. 근데 지금 아나이소트로픽한 초전도체이기 때문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그쪽하고 똑같은 방향으로의 마그네타이제이션이 나오지 않고 삐딱하게 나오니까 토크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세타가 0이거나 90도거나 이게 0이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는 어떤 점이냐, 여기는 어떤 점이고 여기는 어떤 점이냐. 여기가 90도라고 책에 나와 있잖아. 여기 90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90도가 뭐냐면 이 90도라고 나와 있는 이 90도가 이게 평행한 거야. 이게 H가 AP에 평행한 거야. 그거 우리 다 알 수 있는 것이 재는데 말이야. 이렇게 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책에도 보면 이게 뭐 89도인지 89점 몇 도인지 XX도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 맥시멈인데
맥시멈인데 우리가 완전히 AP하고 평행이면 제로가 나와야 되는데 토크가.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삐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맥시멈으로 가. 그러니까 H가 AP축하고 평행한 경우를 이렇게 보면 그때는 실험을 하는 게 무진장 어렵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하늘과 땅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요 H 맥시멈을 보면 H의 요거 맥시멈을 보면 타우의 맥시멈을 보면 타우의 맥시멈 때는 세타를 보면 그러면 이 감마가 어떻게 되느냐? 맥시멈이 되는 세타를 보면 타우가 맥시멈이 되는 그때의 세타 값을 보면 이것이 이 감마의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게다가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뭔가 틀렸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타우 써놓고 세타 써놓고 타우가 감마가 1이면 말이야. 감마가 1이면 세타 맥시멈이 세타가 얼마가 돼요? 세타가 4분의 파이 45도가 되지. 아까 그랬잖아. 근데 이게 감마가 커지니까 세타가 어떻게 되냐면 감마가 커지니까 세타가 커지지. 2분의 파이 쪽으로 이렇게 커졌어요. 지금 2분의 파이 커진다. 그러는데 세타가 감마가 커지면은 세타가 커진다고 이렇게 써놓고서 소식을 보니까 감마를 보니까 감마가 커지면 세타가 작아져. 그래서 내가 그거 이상해가지고 소식을 다 넣어가지고 이거 다 넣어가지고 미분 한번 해가지고 세타의 맥시멈 되는 종목을 내가 선수 오래간만에 이 미분도 해보면서 했는데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진짜 이게 또 나왔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감마가 커지면 세타가 커져야 되는데 그렇죠? 감마가 커지면 세타가 커져야 되는데 감마가 크면 세타가 작아져. 그래가지고 진짜 고민을 하다가 책을 다시 하나씩 이렇게 다 읽다 보니까 아 이거 팀캄이 지금 또 틀렸는데 팀캄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이게 그렇잖아. 이게 감마가 커지면은 세타가 커지는데 감마가 커지면 세타가 지금 작아지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고민을 무지무지하게 하다가 그래서 이게 뭐 이 팀캄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구나. 그러고서 이제 책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팀캄이 또 안 떨어졌어. 팀캄이 이 그림 있지. 이 그림은 논문에서 해놨는데 이 논문에서의 세타는 뭐냐면은 우리 세타는 AB에 대해 평행 이 각도를 세타라고 했잖아. 근데 이 논문에서는 C 축하고에 그거를 또 세타라고 했더라고. 응? 그러니까 이게 세타가 0쪽이고 이렇게 해서 했어. 그거를 팀캄이 책에다가 써놨더라고. 그림표를 보면 알겠지만 걔네들 세타 우리의 세타의 정의는 다르니까 걔네들 세타는 C축하고 90도로 떨어진 건데 그림에 있는 피지컬 리뷰 레터에 나와 있는 논문을 이렇게 그림을 가져오다 보니까 데피니션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오늘 팀캄 2번 잡을 뻔했는데 2번 다 놓치고 팀캄을 존경하기로 내 결심했어. 다시는 앵기지 않고. 그래서 이게 토크 마그네토메타 이게 말이야. 이거 토크 마그네토메타 우리도 있는데 우리는 그 매글랩에서 한 번도 캘리브레이션이 안 된 거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잘 쓰지 못하고 있고 캘리브레이션이 누가 언젠가 옛날에 우리 캘리브레이션 해봤더니 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쓰고 토크 마그네토메타가 오늘 서랍인가 있을 텐데 어디 서랍에 있는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저기
대전에 가면은 토크 마그네토메터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는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토크 마그네토메터 쓰고 싶으면 이제 대전 가서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래서 토크 마그네토메터를 이용해서 이 아나이소트로피, 마그네타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내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왔던 이것들이 이 고온 초전도체 또는 새로운 초전도체에 항상 맞아 들어가느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를 또 몇 사람이 이제 알아내가지고 또 논문들이 1992년도인가 그때 PRL을 도배를 한 적이 있어. 도배를 했어. 이게 참 이 쉬운 거를 왜 내가 먼저 못하고 남았더라 뺏겼네. 뭐냐면 이게 이게 CO2 플레이 있잖아요. 이렇게 CO2 플레이에서 그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초전도체를 뚫고 지나가잖아. 그럼 초전도체를 마그네틱 필드가 뚫고 지나가면 그게 이른바 볼텍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볼텍스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말이야. 마그네틱 필드를 이쪽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볼텍스가 이 안으로 이렇게 볼텍스가 CO2 플레인 위에 보다는 그 사이로 이렇게 떠들어요. 이거를 이른바 조셉슨 볼텍스라고 해요. 조셉슨 볼텍스야. 근데 항상 조셉슨 볼텍스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그런 게 아니고 비스무스인 경우에 BS, CCO인 경우에 조셉슨 볼텍스가 이제 생겨난다. YBCO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YBCO인 경우에는 아나이소트로피 레이저가 별로 작은 경우에는 이 현상이 조셉슨 볼텍스가 생겨날 수 있는 게 굉장히 여력이 작아요. BSCCO인 경우에 이제 특히 이런 것들이.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하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줘. 이렇게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샘플을 움직인다든지 외부에서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조금 앵글을 줘가지고 이렇게 바꿔준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필드를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앵글을 바꿨어. 이쪽으로 이렇게 해줬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줬다가 요거를 요쪽 위 C 방향의 성분을 조금 줬어요. 그래서 요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해주고 좀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해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바꿔준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걸 돌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단 들어간 놈이 이 외부에서 걸어준 거를 C 방향의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더라도 그다음에 그쪽 성분이 생겨나지 않고 이쪽 방향의 성분만 그냥 어떤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뭐 좋은 예가 없을까? 그럼 뭐 종이 2개 탁 놓고서 종이 2개를 놓고서 그 사이에다가 팔뚝을 탁 놓고서 팔뚝은 가만히 있고 팔뚝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힘을 준다 그럴 때 이게 워낙 이쪽 놈이 세면은 외부는 이게 팔뚝은 이렇게 구부러질지 모르지만 안에 있는 놈은 그냥 이 사이에 있다 뭐 이런 거 좋은 예는 좋은 예는 아니지만 하니까 이해가 잘 되지 그치? 동진아 예. 10초. 이해 잘 되지 저보다 알았는데 이해를 들으니까 까먹고 그런 건 아니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놈이 이게 여기는 외부에서 아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는 하여간에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 걸어주면
안에 들어가는 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거하고 완전히 뭐 하여간에 뭐 안에 있는 놈이 이제 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놈은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이거를 무슨 트랜지션이라 그러느냐 하면 인트랜지션이라고 이렇게 락이라는 게 뭐죠? 열쇠 같은 게 안에 콕 박혀서 자물쇠로 잠긴 것처럼 도저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락킹 트랜지션인데 이건 락킹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걸어주면 이제 락킹 트랜지션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이게 특히 아나이소트로피가 큰 경우에는 이런 게 나타나고 아나이소트로피가 작은 아이소트로픽한 경우에는 이런 게 하나도 나타나지 않거든. 아나이소트로피가 이제 큰 경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 비스무스 초전도체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했어요. 특히 코헤런스 랭스가 S를 루트 T로 나눈 것보다 작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나타난다. 뭐 이런 거에. 자, 그러면 이게 항상 나타나느냐?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윗성분이 이거를 보면은 이쪽 성분하고 이쪽 성분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위쪽 성분 C방향으로의 성분이 작은 경우에 나타나고 워낙 C방향으로의 성분이 워낙 커지면 다시 이놈도 그렇게 있질 않고 빠져나온다 이게. 그래서 이게 C방향으로의 성분이 아주 작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면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 C라고 하면 세타라고 하면 세타가 어떤 각도보다 작으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작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런 포인트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타 C라는 것을 한번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트랜스버스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사람들이 자, 트랜스버스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트랜스버스 마이스너. 왜 트랜스버스 마이스너 이펙트냐? 뭐 여기에 갑자기 마이스너 이펙트가 있냐? 뚫고 다 지나갔는데. 뚫고 지나갔지만 이쪽으로는 뚫고 지나가지 못했거든. 이쪽으로는 뚫고 지나가지만 이쪽으로는 지금 절대로 뚫고 지나가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트랜스버스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그러고 트랜스버스 마이스너 이펙트는 어떤 세타가 세타 C보다 작은 경우에 그렇게 되더라.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한번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 중에서도 이쪽 성분, 이 C방향의 성분을 H라고 하면 C방향의 성분이 마그네틱 필드를 이제 점점 그쪽 방향의 H가 커지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게 드디어는 깨지게 될 거다 이게. 그래서 이 H의 성분이 만약에 한 HCl 정도가 되면은 이게 이제 깨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러면 HCl은 온도가 낮아지면 HCl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온도가 커지면 세타 C가 이제 커지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나가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면
사람들이 이 고온 초전 도체에서 이런 현상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B, E, D, D, T, E, F, TTF에 2에 CU, SCN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봤어요. 이 트랜스포스 마그네틱 이펙트를 이 본 사람들이 사람이 있느냐면 했는데 이 경우에 이 고온 초전 도체가 아니라 요 경우에 대해서 본 사람들 이름이 누구냐면 나 요새 기억이 나빠져. 맨날 하는 사람이에요. 트라이킨이 이걸 했어요. 트라이킨. 잭슨 아저씨. 잭슨 아저씨 그 아저씨야. 차이킨 아저씨는 항상 일부하고 다녀가지고 시간 항상 길러가지고 강의하다가도 막 고수 한 번씩 줘. 차이킨의 지자가 차이킨 이 사람이 이론 물리학자인데 실험 물리학자인데 이론이 엄청나게 잘해요. 잭슨 것도 실험이에요. 실험 물리학자야 차이킨이. 진짜요? 차이킨이 여러분들 깜짝 놀랄 텐데 차이킨이 책 썼잖아. 내가 이 차이킨의 책을 누벤스키 차이킨의 책을 드디어는 위를 다 뒤져가지고 위를 다 뒤졌을 때 이렇게 내 책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안 나온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DVD도 안 나와가지고 드디어는 내가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다 밝혀내가지고. 차이킨이 이론 물리학자가 아니야. 실험 물리학자야. 차이킨이 실험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론을 엄청나게 잘해요. 차이킨은 그 밑에서 토닥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인재 전 전북대학에 들어왔던 아주 잘하는 아저씨 이인재 교수가 제자고 차이킨의 제자 중에서 마오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오뚱 밑에서 한국 사람들이 학위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마오뚱 밑에서 학위를 한 사람이 정옥희 교수도 거기서 했고 이인재도 거기서 했고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출신 중에서 무슨 누가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는데 이혜경 박사님 그 밑에 그 동네에서 한참 조교하시고 교수하시고 그 애들 가르칠 때 거기 있었거든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우통 밑에서 나우통이 이 친구가 나우통이 요즘에도 나우통 어디서 나왔더라? 플럭츄에이션 이펙트에서 나왔더라. 나우통 밑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차이킨 밑으로 가서 스타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인재 교수도 거기서 했고 플럭츄 교수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차이킨하고 맞먹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이 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에는
이 차이키는 이런 오가닉 슈퍼컨덕터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인데 프랑스의 제롬 밑에서 차이키이 포스닥을 하고 그래서 제롬이 있고 제롬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이대를 보면은 강원 교수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롬 밑에서 이제 공부했어요. 계보가 이렇게 돼요. 슬픈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오가닉 슈퍼컨덕터에서 제롬이 노벨상을 타야 되는데 노벨상을 못 타가지고 이 비트가 이제 이 비트가 굉장히 재미난 비트인데 뭐냐면 오가닉 슈퍼컨덕터 오가닉 물질에서는 슈퍼컨덕터 나오고 차지 덴시티 나오고 스핀 덴시티 나오고 아주 로우 디멘셔널 피직스에서 나오는 콘트롤 이펙트라든지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음으로 만들었던 제롬이 상을 탔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요. 얘기를 해주고 싶었지만 이게 지금 녹화가 되는 관계로 그럼 맥주를 먹으면서 이런 걸 하면 할 수가 있겠지.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다가 최근에 들은 얘기들. 자, 그러면 이 트랜스퍼스 마그네틱 필드 이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는 게 이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가장 어려운 거는 이렇게 앵글을 이렇게 딱 이렇게까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요. 그런 게 이제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앵글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앵글을 조정을 해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이 진짜 있어. 응?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도악기라든지 가도악기가 요새 가도악기가 비스무스 싱글 크리스탈 축구바 대학에서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데 가도악기 아저씨가 얘기를 하는데 앵글을 해가지고 죽어라고 그냥 앵글을 이렇게 앵글을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앵글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 왜냐면 앵글을 이렇게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쪽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다 해가지고 아까 이게 감마자승이 만약에 많이다 그러면 아까 비율이 감마자승에 비례했잖아, 그치? 그러면 그거 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거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 가도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면 요새 핫타드 아저씨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핫타노가 이쪽을 공부를 했는데 핫타노 밑에 있던 우리나라에서 김선미라고 서강대학교에서 박사받은 알지 모르겠다. 아니? 학교에서 많이 만났을 텐데 서강대학에서 군산대학교 나오고 서강대학교 이미진 밑에서 교수 밑에서 박사를 한 다음에 핫타노 밑에 가가지고 앵글 바꿔가면서 하는 음악킹 트랜지션이라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알지? 저는 압니다. 아는 사람 얼굴이라도 찍자. 이게 찍는 게 선미가 아니고 이게 선미를 아는. 초등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초전다케에서 만났었니? 핫타노도 이런 일을 이제 요즘에 하고 있더라고요. 오케이.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왜 어려우냐면, 그래서 TC 근처로 가면, 플락츄에이션 이펙트가 이제 커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스크린이 돼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이게 앵글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앵글을 이제 굉장히 그 투디멘셔널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 플락츄에이션 이펙트가 생각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크린에서 잘 못 보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트린직하게 재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플락츄에이션 이펙트 때문에 TC 근처에서는 이거를 재기가 어렵고 TC에서부터 멀어진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제 재기가. 그럼 이제 플락츄에이션 이펙트가 뭐냐? 그거 우리 플락츄에이션 이펙트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플락츄에이션 이펙트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 플락츄에이션 이펙트는 우리가 예전에도 했지만 고온 초전 물질에서 플락츄에이션 이펙트가 이제 굉장히 크다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가 초전도에서
플락추에이션 이펙트를 얘기할 때는 마그네틱 필드 별로 걸어두지 않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더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칼같이 떨어지지 않고 둘이 뭉쳐 이렇게 떨어지더라. 그러면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TCB에서도 쿠퍼페어가 이제 형성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이제 해가지고 플락추에이션 이펙트를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게 이렇게 된다 그랬는데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플락추에이션 이펙트가 없으면 초전도가 이렇게 0도에서는 H가 0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H가 크면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플락추에이션 이펙트가 있으면은 플락추에이션 이펙트 H 필드가 큰 경우에 플락추에이션 이펙트가 이제 더 커요. 근데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플락추에이션 이펙트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 걸어주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시작하는 점은 거의 같은데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 위하고는 굉장히 다르거든. 그래서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처음으로 이거를 설명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틴캄 아저씨가 이거를 설명을 했어요. 틴캄 아저씨 이제 재미난 아저씨인 게 고온 초전도체가 나왔을 때 틴캄은 끼어들질 않아요. 틴캄은 그냥 저온 초전도체를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할 게 많고 재미난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끼어들어야지. 또 하나 이유는 틴캄한테 샘플 준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 자기가 지대로 안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틴캄이 약간의 영이 뛰어들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PRL의 논문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료는 우리 시료보다 훨씬 삐리삐리한 시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 거 참 좋았거든. 근데 여기 틴캄은 뭐냐면 아이디어 싸움에서 아는 게 워낙 많으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그 플락추에이션 이펙트를 가지고 이걸 알아내요. 이 사람이 썼던 이 플락추에이션 이펙트는 암바가카 바라토프의 그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이론에다가 모디파이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플락추에이션 이펙트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안 했지만 아까 락킹 트랜지션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이나이소트로픽 김지로가 난다우 방정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여간에 이렇게 틴캄이 이거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 틴캄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초전도체가 이렇게 있으면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으니까 거기에 이제 볼텍스가 이렇게 이제 있더라. 볼텍스가 마그네틱 필드를 많이 걸어주면 볼텍스가 더 많이 있더라.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볼텍스가 많이 있는데 이놈들이 만약에 프리하게 움직이면은 이렇게 저항이 잘 뜨는 거고 잘 움직이지 않으면 저항이 안 뜬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것들이 뜨느냐 안 뜨느냐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항이 만들어지느냐 없느냐 하는 건데 이 저항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면은 그래서 볼텍스 피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볼텍스 피닝이 고온 초전도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닝이 이게 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를 높여주면은 볼텍스가 핀드된 볼텍스가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그래서 이 틴캄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여기 지금 운물에 있는데 운물에다가 마그네틱 볼텍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운물에 마그네틱 볼텍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 마그네틱 볼텍스가 어떻게 되느냐? 이놈이 열을 가하면 이놈이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항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 커런트를 흘려줘가지고 그 다음에 열로 이거를 때리면은 이놈이 이제 튀어나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도 배웠지만 커런트를 흘려주면은 전체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되는 이제 포텐셜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커런트를 많이 흘려주면 이게 기울기가 이제 점점 더 세지는데, 이게 세지더라도 이 안에서 이제 튀어나와야지 움직일 거 아니냐. 그럼 튀어나오는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이거는 이게 메커니즘, 나오는 확률이라는 것은 라이프타임의 인버스 양상. 이거는 무엇에 비하느냐 하면 attempt frequency에다가 exponential의 마이너스 kp에다가, 그러니까 이놈의 에너지 깊이가 크면 E가 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kp고, 그 다음에 오메가 제로예요. 오메가 제로는 뭐냐면 이른바 attempt frequency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 튀어나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피닝이 작아야 되는데, 이 피닝은 무엇에 비례하느냐면, 피닝이라는 것은 HC의 자승, 초전도의 HC의 자승이 8파이, 초전도하고 노멀 사이 에너지 차이에다가 코헤런스 랭스 3승이에요. 자, 그러니까 코헤런스 랭스가, 자, HC는 크지만 HC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코헤런스 랭스 3승이 워낙 작으니까 에너지가 작아가지고 이놈은 작고, 그리고 2차원이고, 그 다음에 온도는 높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튀어나와서 도망칠 수 있는 이제 확률이 이제 굉장히 크다, 이게. 그러면 이 똑같은 오메가 제로는 이제 온도에 거의 무관한 함수니까, 이 똑같은 오메가 제로, attempt frequency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해보면, 온도가 말이야, 예를 들어 77K에서는 이 값이 만약에 77K에서는 10의 3승이라 그러면, 77K에서 10의 3승이라 그러면 4K에서는 온도가 익스포넨셜에 밑동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10의 마이너스 3, 79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은 도대체 튀어나올 수 없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너무 잘 튀어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온도가 낮으면 저항이 완전히 제로고, 온도가 높으면은 저항이 이제 뜨는 거예요. 응? TC가 되기도 전에 그 낮은 온도에서,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attempt frequency에다가 피닝 에너지 넣고 온도를 계산하면 필드가 더 크면 더 많이 튀니까, 이거를 누가 처음으로 계산을 했느냐면 틴캄 아저씨가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계산을 해요. 자, 틴캄 아저씨가 이거를 계산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아, 그렇구나, 역시 틴캄이 이 아저씨가 대단하구나, 뭐 이래가지고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게 irreversibility, 라인들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해요. irreversibility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HD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이제 그 필드 쿨링, 제로 필드 쿨링이 그 벗어지는 그 지점들을 이제 찾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찾게 돼요. 이게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초전도가 피닉이 이제 커져가지고 플라큐에이션 이렇게 잡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운영이 이제 조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넓은 영역에서 이 아래는 이제 초전도가 저항이 이제 거의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몸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몸이 하늘로 이렇게 솟구치면 솟구칠수록 더 좋더라. 그래서 그러면 저거를 한번 재보자 그랬더니, 이제 irreversibility 라인이 이제 T-TC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이 몸이 크면 클수록 아래로 가는 거예요. 크면 클수록 아래로 가고, 이 놈이 작으면은 이제 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재봤더니 이 YBC인가 뭐, 그래서 이 감마가 뭐 1.5가 되겠다. 그래서 이 감마를 irreversibility 필드 이거를 이제 재는 것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요게 이 에너지 말이야. 에너지를 책에서는 이 에너지를 피닝 포텐셜 에너지로 이제 U라고 썼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도 나도 U가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이걸 한번 측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U를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시론하고 말라제모프는 이거를 해봤더니 U가 어떻게 되느냐. U가 T-T수에 1.5승에다가 그러니까 T가 T3로 가면은 이게 포텐셜이 낮아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익스포넌트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제 이런 거를 줬어요. B가 크면 어떻게 될까? 초전도가 작아지니까, 초전도가 약해지니까, 피닝이 약해져요. B가 크면은 U가 작아져. 그래서 포텐셜 그 웰이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해요. 그래서 말라제모프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아메리칸 슈퍼컨덕터 그 회사에 지금 말라제모프가 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메리칸 슈퍼컨덕터에 있는 사람 있어요. 말라제모프가 그래가지고 이 피닝 포텐셜에 대해 가지고 리뷰 아티클을 썼어요. 이 말라제모프가 피닝 포텐셜에 대한 리뷰 아티클을 썼는데 이게 피닝 포텐셜에 관한 리뷰 아티클이 쪽수로 따지면은 200페이지가 더 되는 것 같아요. 뭐 250, 300페이지. 이제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논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렇게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클리어해지고 이제 기쁨과 희열과 온갖 조의를 다 이렇게 느끼는 논문이 있는 거면 말라제모프의 200페이지를 읽으면 가면 갈수록 하품만 나고 졸리고 말이지. 안 읽길 잘했지. 아니지. 안 읽고 이런 느낌이 드는 논문이야. 왜 그러냐면 이거는 피닝에 관한 거기 때문에. 피닝은 정기적인 이런 시어리가 좋은 시어리들이 없어요. 왜냐면 그 안에 임퓨리티 어떻게 들어가느냐, 뭐 어떻게 들어가냐, 칼로만 이펙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트윈 바운더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피닝을 넣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를 넣느냐, 실리콘 카바이드를 뭐 동그란 거를 얼마나 나노 사이즈로 해서 넣느냐, 뭐 그때마다 이게 나오는 게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이론을 해내면은 실험을 하면은 실험이 뭐 너무 이제 종류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걸 다 설명하려니까 일어나는 사람들이 또 뭐 지 나름대로 이거 쑤셔놓고 저거 쑤셔놓고 뭐 엉터리고 뭐 잡고서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00페이지 되는 거를 이렇게 넣고 이게 말라제모프는 이게 급하니까 왜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어를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러려면은 뭘 넣었을 때 좋고 뭘 넣었을 때 나쁘고 뭘 넣었을 때 좋고 뭐 이게 다 알아야 되니까 저는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읽는 사람은 아유 그냥 뭐 힘들어 죽겠어. 우리처럼 우리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씩 넣고서 이게 유도를 할 줄 알아야 머릿속에 들어오고 외우질 못하는 사람들인데 말라제모프의 그 논문은 내가 여기 어딘가 있어 몇 백 페이지짜리 읽다가 읽기 시작할 때는 내가 큰맘 먹고 했지. 내가 드디어 한 200페이지 이거를 읽으면은 크리티컬 커런트 덴시티라든지 이쪽 분야에 내가 도가 틀렸구나 하고서 이제 읽기 시작했다가 그냥 읽었어. 하는 게 없어. 자, 그래서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재미난 현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비실비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게 한 뭐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톡! 이런 현상들이 사람들을 봤어요. 아 이게 뭐냐 이게 이른바 그 이름도 유명한 멜팅이라는 현상이에요. 멜팅이라는 현상은 뭐냐 그러면 이 볼텍스가 이렇게 있으면 볼텍스들이 말이야. 이게 만약에 이렇게 레귤러 어레이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고체 격자하고 마찬가지죠. 온도를 올리면 어떻게 되냐. 흐물흐물해지고 드디어는 이게 이제
이제 깨져버리면 그게 이른바 이제 멜팅이라는 거예요. 볼텍스 멜팅인데. 근데 만약에 이 바탕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이게 전기 격자를 잘 이루지 않고 전기 격자를 이루지 않으면은 이제 볼텍스 글래스가 돼가지고 전기 격자를 잘 안 이루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깨지질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그럼 요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물질은 어떤 물질이냐면 이것이 나타나는 물질은 깨끗한 물질이에요. 그러면 여기 도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멜팅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론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멜팅에 관한 이론은 세상에 멜팅에 관한 이론은 없다 뭐 이러는 것이 가장 이 멜팅에 관한 이론은 없다. 만약 있으면은 현상론이 하나 있을 거다. 그 현상론은 이른바 현상론의 이름이 뭐냐면은 이 현실 뭐지? 현상론의 이름? 응? 어머니 요새 이거 가지고 논문 쓰고 맨날 그러면서 현상론의 이름은 린드만 크라이테리아.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는 뭐냐면 언덕 올라가면 이놈이 흐물흐물해지다가 이게 바이브레이션을 할까 안에서 바이브레이션을 하는데 바이브레이션 하는 게 레티스 콘스턴트 한 20%가 되면 그때 이제 밀팅이 일어난다 하는 게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예요. 근데 이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를 보고서 과감하게 분격을 한 사람이 있어요. 분격을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한테 얘기했듯이 딩핑리 하고 로젠스타인이 이 일을 했어요. 딩핑리하고 로젠스타인은 여기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라는 건 이거는 이론이 아니다. 왜 이론이 아니냐? 이거는 그냥 현상론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물이 녹고 이런 것도 다 지금도 아직도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좋은 거 아니다. 좋은 게 뭐냐? 좋은 거는 물의 프리 에너지하고 얼음의 프리 에너지를 봐가지고 어느 게 에너지가 낮느냐? 에너지가 낮은 쪽이 물이면은 물이고 프리 에너지가 낮은 쪽이 얼음이면 얼음이다. 경계를 이루는 점은 프리 에너지 이퀄로 놓자. 그거를 이그젝트하게 풀면은 멜팅 이론을 제대로 기술할 수 있다. 그거를 주장을 한 사람이 뭐냐면 딩핑리하고 로젠스타인이에요. 그래서 볼텍스의 멜팅에서 이 이론을 주장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주장을 했으니까 주장만 하지 말고 어날리틱하게 이거를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딩핑리하고 로젠스타인이 그거를 이제 풀기 시작을 해요. 이 풀기 시작을 해. 왜 딩핑리하고 로젠스타인이 이거를 푸는데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딩핑하고 로젠스타인이 이거를 푸는 방법을 개발을 해내요. 그래서 딩핑하고 로젠스타인의 그 방법은 중간에 보면은 프리 에너지를 이렇게 쭉 계산을 해. 그래서 파이만 다이그램을 해가지고 하는데 막 다이버전스 텀들이 이제 분위장 많이 나와. 여러분들 파이만 다이그램을 가지고서 그림을 해보면은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를 리노말라이즈를 해버리면은 다이버전스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를 처음으로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슨이고, 그래서 이제 윌슨이 노벨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퍼터베이션 이론을 하면 1차에서 끊어야 될지 2차에서 끊어야 될지 3차에서 끊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1차에서 끊어가지고 이제 뭉개버리는데 1차에서 끊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1차 텀이 이제 여러 종류의 나오는데 2차 텀도 있고 1차 텀을 계산을 해보면은 인피니티가 나요. 2차 텀도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인피니티가 나요. 2차 텀이 예를 들어서 20텀이 나오면 서로 인피니티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 제대로 해가지고 더하면은 파이나이트가 돼요. 그거를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난제인데 여기서도 딩핑리하고 로젠스타인이 그 난제, 똑같은 난제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딩핑리하고 그 사람이 이 난제를 해결을 해요. 이게 파데 어프로키메이션이라는 그 테크닉을 쓰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하고 그래서 멜팅에 관한 아주 깨끗하고 간단한 항식을 이걸 제시를 해주는데 그 식을 가지고서 MG비트에다가 넣어가지고 MG비트의 멜팅을 어떻게 쳤지? 우리 이게 응? 아, 안 쟀는가? 근데 왜 이론하고 실험하고 왜 다르다 이거는 어떻게 알았지? 그거 네. 그거 재지도 안 하는데 지적- 어떻게 아니, 알지?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거고요. 저희는 그동안에 생각했던 게 어. 뭐 온세 픽의 온세 부분일까 음. 픽 부분일까 고기가 그냥 오더 디스오더의 트랜지션이 보통 그동안에 퍼스트 오더 트랜지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멜팅 라인이 가 겹쳐진다면 그 지점이 이제 퍼스트 오더 트랜지션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해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온세도 안 오고 픽도 안 오고. 저건 어떻게 했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스피노달 라인은 쟀니? 스피노달이랑 브레그 라인을 찾은 거고. 아, 그거는 찾았지, 그지? 근데 스피노달 포인트조차도 딩핑리하고 로젠스타인의 거하고 맞지 않지. 네. 잘 된 거예요. 왜냐면 두 개 스포크 다터에서 한 거고 처음으로 그거를 이제 알아낸 거니까. 로젠스타인이 여기 멜팅 라인하고 그 스피노달 라인을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한 게 있잖아. 굉장히 간단한 그 수식이 있는데 여기다 파이만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서 거거든. 그럼 이제 예, 로젠스타인하고 딩핑은 그러면 이게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를 모르느냐? 아니야, 이 사람이 린드만의 크라이테리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계산을 할 수 있는다 하는 거를 이게 정확하게 이제 계산을 하는 렉처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볼텍스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몇 가지 이제 가정들을 해요. 볼텍스가 이렇게 있으면 볼텍스가 있으면 이게 좀 아주 볼텍스가 이렇게 이제 삼각격자를 이루고 있으면 이 지격자는 주위에 몇 개가 있느냐면 6개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가정을 하기를 6개는 움직이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면 이것이 움직인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요. 그리고 이것들이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뭐 육수가락처럼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온도가 그렇게까지 안 올라갔고 그러나 멜팅은 일어나고 그럼 이 케이지 속에 요놈이 이 6개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탈출을 할 거야. 온도가 올라가는 거. 어떻게 탈출할 거냐.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6개 라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라인 한 군데 하나의 라인이 있어가지고 그 라인이 어떻게 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빠져나가는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멜팅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온도에 따라서 T-TC의 2승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사람이 멜팅 라인을 계산을 해놓는데 또 멜팅 라인 계산해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를 또 그러면은 이게 보더니 이게 팅캄 아저씨도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니까 팅캄 아저씨도 저걸 계산할 줄 알아요. 딩핑리하고 로젠스타인만 하는 게 아니라 로젠스타인이 몇 년 전에 대만에서 볼텍스에 대한 서머스코를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석이하고 경리를 돋보내가지고 이거 찍는 거 그거를 보면 멜팅 라인 계산하는 거 포뮬라 이거를 몇 시간에 걸쳐서 계산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싶으면 비디오 가지고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1시간 15분 됐니? 너무 20분.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멜팅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